뭐 조국 사태가 시작한 거는 8월 9일인가요? 지명된 게 그때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66일. 그리고 9월 9일인가 장관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35일 뭐 만에 드디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도 결국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뭐 10월 3일 그리고 10월 9일 두 번이나 사실 이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광화문 시청 앞 그리고 서울역 앞 이렇게 대로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이 흔치 않죠.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오셨겠습니까? 정말 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네. 정관정요, 그 당태종 이세민 말이죠. 나오는 말이죠.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결국 조국이 사퇴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부터 사실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충격적인 뉴스인데다가 그동안의 분위기로 봐서는 뭐 11월까지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10월 안에는 사퇴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퇴가 왜 이루어진 거냐를 놓고 어제 뭐 찌라시 같은 거 온갖 뭐 카톡으로 돌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언론들을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부터 좀 볼까요? 조선일보는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청와대가 조국에게 사퇴 날짜를 3개 주고 택일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보니까 뭐 친문 핵심 의원의 얘기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조국한테 사퇴 날짜를 3개를 언제 줬는지 그리고 그 사퇴 날짜 3개가 언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퇴 날짜 3개 중에서 제일 빨랐던 게 14일이다 라는 얘기만 있고 뭐 주변 정황 그러니까 여당의 뭐 국회의원들은 지금 초조할 거 아닙니까?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수도권은 항상 박빙이거든요. 항상 박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그럼 내년 선거 해보나 마나가 되니까 당을 통해서 또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굉장히 뭐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10월 안 넘긴다. 10월 말까지도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답을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일을 택한 건 결국 15일 날 국감, 오늘 법무부 국감에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받는다. 이걸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보도에서 눈여겨볼 거는 조국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청와대를 가서 만난 것 같지 않다라는 식의 보도를 오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JTBC는 그저께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사진 보여드렸죠. 이게 아마도 조국이 고위직들과 찍는 마지막 사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낙연, 뭐 이해찬 그리고 뭐 김상조, 강기정, 김조원 정무수석까지 민정수석, 뭐 강기정 정무수석 뭐 이렇게 하고 이쪽 당에서는 뭐 박주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게 아마 조국의 고위직들과 찍는 마지막 사진이 될 거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는데 그 회동 직후에 조국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을 만났고
문재인을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예정된 거였느냐, 이 사태가, 아니면 갑자기 사태가 이루어진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JTBC도 취재가 완벽하게 됐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의 그 기사가 가장 깊이 취재가 됐다.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동아일보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정권 내에 상당히 그 빨대가 있다, 이런 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 10월 3일에 광화문 시위, 그리고 10월 9일의 시위, 뭐 이런 것들이 문재인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정무수석실에서 7일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다.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는 조국에 대한 찬반, 윤석열에 대한 찬반, 그리고 문재인의 지지율, 정당별 지지율, 뭐 요런 기본적인 문항을 가지고 찬반 조사를 했는데, 11일 경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취합됐고,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조국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 수사가 맞다는 응답은 70%대, 그리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하락을 했고, 특히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졌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호남 지지율, 문재인의 호남 지지율마저 50%가 무너진 데다가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리얼미터나 갤럽보다도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서 내부 참조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에 가깝게 했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리얼미터나 갤럽의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데, 리얼미터나 갤럽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한테 뒤졌다, 이런 결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호남 지지율 50% 무너졌다는 결과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니 지지율에 정말 민감한 문재인의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고요. 그래서 13일날, 원래는 이게 일요일날 하기로 돼 있던 회의가 아닌데 13일날 급히 당정청 회의를 소집했고, 여기서 사실상 뭐 검찰개혁, 이건 그냥 대외적으로 한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해찬, 이낙연, 강기정, 여기서 조국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 줬다. 그리고 그걸 듣고 마지막으로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국은 청와대로 급히 달려갔다. 심지어는 이 회의는요, 회의 참석 인사들이 조 장관의 사퇴로 뜻을 모아 문 대통령에 전달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의 뜻을 가지고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조국 뭐 검찰개혁, 이거는 그냥 기자들용 뻥이었고, 사실은 사태는 14일로 결정됐고, 그날 13일 날요 결정이 됐고, 어떻게 후속 대책을 할 거냐, 이걸 논의했다. 그러니까 조국은 황당했겠죠. 본인은 뭐 11월까지는 최소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러나라니까, 그럼 검찰 수사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황당할 테니까 청와대로 쫓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만났는데 독대는 안 됐고, 김조원 민정수석이 함께 있었다. 네. 여기서 과연 무슨 얘기가 오고 왔는지는 뭐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지만, 어제 저녁에 저희가 서울대에서 했던 라이브 쇼에서 김용호 부장이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국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도 약간 개긴 모양이죠. 약간 개긴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물러날 수 없다. 뭐 검찰 수사, 검찰의 칼날에 위에 날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이 진노했다. 진노했다. 아니 나가는 마당에도 이렇게 부담을 줘야 되겠느냐라고 진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 강기정을 통해서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친문 의원을 인용한 그 기사보다는 이 동아일보가 가장 취재가 많이 됐다. 그래서 어제 뭐 14일이라고 확정이 됐으니까 2시에 사퇴문 공개하고 5시 38분에 문재인은 조국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자, 이걸로 저희가 어제 있었던 상황은 왜 일어난 일인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도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어제 2시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간부들을 모아서 잠깐 회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몇 가지 결재를 하고 과천에서 출발해서 이 사진이 찍힌 시간이 4시 조금 넘어섭니다. 그리고 정경심은 어제 조사 받다가 3시 좀 넘어서 검찰에서 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만났겠죠. 정경심과 조국이. 네. 뭐 이게 짠하냐? 네 인생이 더 짠하다. 네. 그리고 또 깨알같이 이런 것도 보내주셨어요. 진격의 거인을 패러디한 지지율 폭망. 나가면서까지도 나에게 짐을 지워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진노의 죄인 이런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로 반영해서 이렇게 또 깨알같이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보내주셨네요. 네. 이 와중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제 아마도 많은 분들 그런 찌라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정경심의 노트북이 조국의 엄마의 절친인 어떤 화가의 집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 노트북이 압수가 됐다. 그리고 그 노트북 안에서 조국 가족의 어떤 전체적인 범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보고는 그 파일을 검찰이 들이미니까 정경심이 이러다 내가 조국 가족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가겠구나 라고 해서 안 되겠다. 난 더 이상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그랬었는데 더 이상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조사를 그만두고 나온 거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조국에게 알려지면서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전혀 근거가 없진 않은 것 같은 게 뭔가 파일이 발견이 됐다고는 합니다. 일단 슈퍼챗 좀 읽을게요. 네, 뉴욕 아재님, 공지영이 민주당 지지율 폭락을 기원했다는데 자유한국당 입당할 듯합니다. 네, 가세현 파이팅. 네, 자유민주주의 만세님, 조국이 목숨 걸고 장관한 이유 검찰개혁 빙자에서 포토라인 없앨라고, 자기 안 설라고, 연금 챙길라고. 네, 장관은 연금이 나옵니다. 연금이. 정명희님 감사합니다. 김향곤님 감사합니다. 장관은 하루를 해도 연금이 나옵니다. 김수진님 공수처 결사 반대해야 합니다. 네. 유어스트롤리님 감사합니다. 민심을 이끄시느라 세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유창희님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민심을 이끌었다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민심을 전달해 드린 거죠. 이 분노한 민심이 뭐 어디 저희가 이끈다고 이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노한 민심을 사실 지금 언론들이 민노총에 장악된 이 언론들이 아직도 저는 YTN 기사 뭐 난 거 보고 황당하더라고요. 뭐 조국이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간 것처럼 막 또 띄워놓고 뭐 또 다른데 뭐 어디 무슨 뭐 뉴시스 이런 거 보니까 뭐 조국이 무슨 뭐 다음번 총선에는 뭐 당연히 당선되는 거고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했네 어쩌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써왔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언론이냐 이게 언론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에? 아무리 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놓느냐라고 분노하신 분들에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말씀을 전해드렸다는 게 저희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파일이 발견이 되긴 된 모양이에요. 파일이 발견되긴 발견됐는데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뭐 계속 부인을 하니까 뭔가 밀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코링크에서 발견된 파일이 있는데 코링크 투자를 그 펀드에다 한 거는 2017년 7월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반 전 코링크가 처음 설립되기 되던 시점 그때부터 코링크 사무실에는 컴퓨터에는 여회장이라는 파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회장은 정경심을 의미한다는 건 모든 조범동부터 시작해서 이상훈 그리고 코링크의 직원들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경심이겠죠. 정경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했고 뭐하고 했던 게 이 파일 안에 다 담겨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파일을 들이미니까 정경심으로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정경심이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나중에 뭐 따지려고 그랬겠죠. 조범동과 통화하는 거, 또 그 자산관리사 PB 김경록 PB와 통화하는 거, 또 아니면 그 코링크 회사 사람들과 통화하는 거, 이런 모든 통화들이 정경심이 아마 통화를 다 녹음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 통화 녹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컴퓨터에다가 옮겨놨던 것 같아요. 그 파일을. 이 파일을 옮겨놨던 것 같고 네. 방송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잠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조금 이상해서 옮겨놨던 것 같고 그 파일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입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정경심이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마다 당신 이렇게 통화하지 않았느냐라고 통화 녹음을 들려주는데 그렇게 들려주면 보통은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부인한다. 그래도 계속 부인한다. 그러나 그때 조서마다 요런 통화를 들려줬다. 요런 통화를 들려줬다. 아마 조서에 그게 들어가겠죠. 어차피 부인하니까 정경심의 입에선 부인하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통화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을 시키는 일종의 수사기법이죠. 수사기법인데 그렇게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대로 조사한 시간보다 뭐 조서 검토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뭐 사퇴했다 그러니까 나가버렸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제까지일 겁니다. 어제까지일 거예요. 이제는 장관 부인 타이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피의자 정경심, 피의자 조국이에요. 권력 무상이라는 게 아마 검찰청에 가면 싸하게 느껴질 겁니다. 싸하게 느껴질 거예요. 어제까지와는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는 정경심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 뭐 오늘은 법무부 국감이니까 오늘은 안 부를 수 있지만 내일만 하더라도 이제 부르게 되겠죠. 내일 조사는 정경심이 이제 그냥 피의자로서 받는 조사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를 것이다. 아니 아파서 들어간다고 뭐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러는 분이 어제 저녁에 또 페북을 올렸어요. 무슨 박노해의 시를 해놓고는 뭐 감사했습니다 어쩌고 하면서 참 이 집은 어떤 겉멋, 가오, 폼생 폼사 이게 가훈이 폼생 폼사인 것 같아요. 가훈이
가훈이 예. 폼생 폼사. 아니 지금 이게 조사받다 나와가지고 아프다구로 하면서 하는 피의자가 페북에 올릴 글입니까? 참. 아니 그 멘탈이 기본적으로 딸이나 엄마나 똑같은 것 같아. 그 딸은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요새 푸사라는 거. 어? 프로필에 올린 글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근데 지옥의 고통이 짧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시간도 꽤 길 거고요. 긴 호흡으로 보면 슬플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꽤 길 겁니다.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마라. 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자, 어제 조국의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재밌는 걸 보내주셨습니다. 진보 몰락 플랜. 국민이 요구하고 조국이 시작하다. 네.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 네. 사실 2009년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조국이 오연호라는 한겨레 신문 가게하고 둘이 같이 이제 대담하는 식으로 써서 이걸 보고 문재인이 조국을 발탁했다는 거죠. 발탁했다는 건데 이 책이 이제 조국이 사실상 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밀기 시작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된 책인데 조국경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네, 그렇죠?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진 그런 퇴장이었습니다. 네. 네, 똘똘이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2라운드로 가야 합니다. 가세요는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태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재인이 망하는 그날까지 작지만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샤론팍님 특수부 세 곳에 부산이 제외됐네요. 비리의 온상 최대 비리가 만연한 항구도시 권력형 비리의 온상인 조국 부산 이게 제외됐어요.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필요가 생기면 또 설치할 겁니다. 이게 법으로 바꾼 게 아니라서요. 네, 특수부 대구에다 설치했지만 부산에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형사부서 한 군데가 맞지만 필요하다면 특수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슨 완전히 무슨 검찰의 그렇게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특수부가 40몇 년간 존속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개혁이라고 또 오인하실 것도 아니고요. 김정일이 생전에 제일 부러워했던 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각선 연구소. 그래서 이제 주사파 진우 기자가 정교수가 뇌경색 뇌종환 판정이 나서 좌국이 사퇴했다고 감성팔이 시작했더군요. 아이고야 대단한 로맨티스트 나셨습니다. 네, 또 감성팔이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네, 또 모든 것은 부메랑.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어제 보면 공지영은 거의 이제 정신줄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엘사 그 프로필 푸사에 엘사 올려놓는 것도 황당하지만 오늘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1시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 듯. 자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 이런 거에다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누가 살해했어요? 누가 살해됐습니까? 아직 구속된 사람도 없는데? 네? 아니 조사 몇 번 하면 살해한 거예요? 네, 공지영 드디어 이제 정신줄 완전히 놓고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 폭망하기를 네 저희도 바랍니다. 저희도 바래요. 네, 저희도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 폭망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공지영은 어떤 뭐랄까 이게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정신 자세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멀쩡하게 부인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어떤 멘탈일까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 김준님, 강영석 변호사님 항상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세모음 프로덕션님 감사합니다. 네, 조국, 네, 저희 사실 뭐 조국 8월 16일부터 조국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저희가 31만에서 52만으로 21만 명의 구독자 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저희가 뭐 한 18,000명 동시 접속자 이랬었는데 이런 지금 현재 34,773분 이렇게 인싸뉴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는 49,500분이 시청을 동시 접속으로 해 주시고 보통 평균적으로 30만에서 40만 정도가 저희가 조회수가 나오니까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채널로 급성장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순히 조국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독재와 탄압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느끼셨기 때문에 저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저희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쫄지 않고 열심히 진실을 위해서 진실을 보도하고 이 정권, 이 포갑적인 정권과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뉴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생산하는 아주 정확하고 또 아무도 못 다루는 겁나서든 뭐든 못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제기하고 또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거치면서 뭐 조회수도 늘고 그런 것점도 있지만 또 이 좌파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뭐 광고 수익이 제일 큰 수익원이죠. 저희 뭐 직원도 계속 이번 일을 거치면서 늘어나고 있고 장비도 그렇고 뭐 저희 야외 나가서 찍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수준을 갖추지 않으면 그런 화면과 음성과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노란 딱지 때문에 광고 수익이 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를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한국 유튜브가 지금 완전히 쫄아서 보니까 이 우파 유튜버들을 광고로 말려 죽이자라는 식의 그걸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싸울 힘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정기 구독으로 후원해 주시는 거 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멤버십 같은 것도 했는데 이것도 또 유튜브에서 많이 뛰어가요. 그러니까 정기 구독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핸드폰이나 카드로 10,000원, 20,000원, 50,000원 중에 10,000원씩만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더 길게는 바라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그날까지만 10,000원씩 매달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꼭 끌어내리겠다는 약속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10,000원씩만이라도 매달 10,000원씩만이라도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 광고 때문에 막 노란 딱지가 붙었다 어쨌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아침부터 뭐 돈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만큼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뭐 조국 사태에서 조금 벗어났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가 눈에 많이 들어오던데 죽창 들자고 했던 게 바로 석 달 전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 가지 말자 뭐 난리를 쳤잖아요. 심지어는 아베가 뭐 몇 년, 그러니까
집권 뭐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주는데 단 거 못 먹는다고 안 먹던 사람이 문제는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태풍 피해에 대해서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 10월 20일 나루히토인가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에는 참석하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갔지만 거기에는 이낙연을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걸로 돼 있지만 그래도 이런 위로 전문을 보냈다라는 거는 상당히 한일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거 괜히 뭐 이런 거 그때 저희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게 무슨 일본 문제 괜히 뭐 들러리 서봐야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일본하고 개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미사일 한번 쏘니까 당장 뭐 지소미아니 뭐니 원상 회복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어찌됐거나 간에 한일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또 들어왔던 뉴스 중에서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확인한 거라는데요. 1991년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1조 원을 빌려가서 갚은 돈이라고는 단 28억이다. 1조 원의 빚을 갚지 않고 있다. 20여 년, 30년입니다. 30년 동안 1조 원의 빚을 갚지 않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있나요? 돈 빌려가서 안 갚고 배째라고 하면서 더 황당한 건 15일에 오늘인가요? 오늘 축구 경기를 하는데 평양에서 월드컵 남북 그러니까 축구 경기죠.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열리는 건데 이걸 방송도 못하게, 생방송도 못하게, 홍보도 못하게 해. 그래서 기자들도 못 따라가고 오로지 그냥 선수단만 달랑 가서 상황실 통해 가지고 경기 상황을 전파하겠다. 그 경기장은 10만 명이 들어가는 김일성 경기장인데 1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북한 팀을 응원하고 우리 선수단 40명만 거기서 홀로 뛴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뭐 아무 개념도 없고 이런 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축구인데 이런 데도 가야 되는 건지.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오늘 경기는 하겠지만 네.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네. 굴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나 어찌됐거나 우리 선수들 잘 뛰어서 9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남북한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뭐 일방적인 응원 때문에 결국 뭐 2대1인가로 우리가 패배했었다는데 뭐 오늘도 이런 상황이라면 승리를 예측하기 쉽지 않죠. 승리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잘 싸워주기를 기원합니다. 뭐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잘 싸워줄 걸로 믿고요. 끝으로 이런 뉴스 하나 전달해 드릴까요? 네. 경찰 여기도 또 총경이에요. 여기도 또 총경인데 이 사진에 뭐 마스크 쓴 얼굴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조국 수호 집회 나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둘 다가 나가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 참석은 아주 전형적인 정치행위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사진을 지웠다는데 그러면서 뭐 길까지 지나가다가 셀카 찍은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공무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어요.
공무원들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거는 공무원들마다 뭐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면 그러면 공무원 사회가 그나마 관료 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정권이 교체되는 와중에도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잡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찰이 특정 집회 쫓아다니고 이러면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인사 문제, 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징계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뭐 신속하게 이것저것 많은 뉴스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어찌됐거나 기쁜 날입니다. 조국이 마침내 사퇴를 했고 이제 정경심과 조국에 대한 수사, 이번 주에는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그리고 정경심과 조국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 국감 17일에 대검 국감을 거치고 난 이후에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수사가 더 계속돼서 반드시 조국 구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또 방향성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스 동네 언니님 감사합니다. 1차 시도 2,500원. 네, 하는 방법을 아셨다고요. 박재관님 감사합니다. 자유사랑 평화님 가세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진킴님 강세현 화이팅 늘 감사합니다. 네, 지안K님 국민의힘 앞으로도 쭉 보여주자고요. 거기에 일조하는 가세현과 인싸뉴스 화이팅. 네, 똘똘이님 정기 후원 5만원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정기 후원을 전화하셔서 카드로 5만원, 핸드폰으로 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뭐. 네, 전화를 2번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네, 3번 하셔서 15만원 해주셔도 되고. 네, 네. 어찌됐거나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싶은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힘을 내서 자유최고님 감사합니다. 김태군님 감사합니다. 네, 이킴님 감사합니다. 백나영님 감사합니다. 김웅철님 감사합니다. 칸나님 감사합니다. 이중균님, 네, 노딱 뒤에 움직이는 좌파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고발해도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저희가 고발은 하겠습니다. 고발은 해야죠. 그러나 결국 이 정권의 비호화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윤정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조국의 사퇴라는 기쁜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저도 너무 기쁘고요. 계속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